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2, 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혜진이라 부르겠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힘든 게 뭔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밥이요? 아니요. 청소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 걱정이요? 그건 좀 있지만 그것도 주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32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은 일을 했지만 아이 낳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집을 지켰고 남편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 그게 32년 동안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방식대로 집을 꾸렸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장은 어느 요일에 보고, 청소는 어떤 순서로 하고, 낮에 뭘 하고, 친구는 언제 만나고. 전부 제가 정했습니다. 전부 제 리듬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일을 그만둔 건 저도 원해서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요. 솔직히 가끔은요. 그런데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고 저는 안에서 굴리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3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퇴직 첫날, 남편이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8시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TV를 틀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자려고 했는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직 8시가 안 됐는데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은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하려고요. 저는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침을 항상 차렸는데 그날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내 시간에 내가 차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차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첫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제 하루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고 준비를 하면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같이 가면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좋지 않나. 그런데 장을 보는데 시간이 2배가 됐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빠르게 돌면서 필요한 것만 담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나쳐온 구역을 남편이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장을 한 번 더 본 것도 아닌데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주방에 가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불편한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데 혼자 있을 때는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서서 멍하니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뭔가를 먹으면 남편도 줘야 할 것 같고 멍하니 있으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주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자잘한 자유들이 전부 없어진 겁니다. 친구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오는 약속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몇 시에 와요? 저는 잠깐 있었습니다. 늦어도 4시엔 들어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나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시에 오냐는 말이 왜 물어보는 건지, 걱정해서인지, 밥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친구를 만나는 내내 그 말이 걸렸습니다. 3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라면 더 있다가 들어왔을 텐데, 이게 무엇인지 한동안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불편하기는 한데 뭐가 불편한 건지. 남편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밥 달라고 한 것도 당연한 거고, 같이 장 보겠다고 한 것도 나쁜 게 아니고, 몇 시에 오냐고 물은 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가? 오래 생각하다가 알았습니다. 제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32년 동안 저한테는 낮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밥을 차리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제가 원하는 때에 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어진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 간 게 아닙니다. 남편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 집에 있게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제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공간이 없어진 거더라고. 공간. 집은 같은 집인데 공간이 없어졌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제가 저일 수 있는 공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저인 시간과 공간. 그게 없어진 겁니다. 남편한테 직접 말하기 전에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남편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한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물어보면 괜히 대답이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는 것만 봐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불친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말을 안 하면 더 나빠진다는 것. 표현하지 않으면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 그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전에 내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시간이요. 밥은 12시에 차릴 테니까 그전엔 각자 있어요. 남편이 잠깐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그 이후로 오전에 자기 방에서 있거나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또 거실에 나와서 TV를 틀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오전에 나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나중엔 복지관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엔 주 3일 탁구를 치러 다니게 됐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주방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반가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종일 같이 있을 때는 남편이 버거웠는데 잠깐 나갔다 돌아오면 반가웠습니다. 거리가 생기니까 반가움도 생겼습니다. 남편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겪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밥이나 청소 때문에 힘든 건 시간이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런데 내 시간이 없어지는 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제 시간을 요구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닌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32년을 일하고 집에 돌아온 건데 그 사람한테 혼자 있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쳐서 짜증을 내는 것보다 충전하고 나서 반갑게 맞이하는 게 남편한테도 더 좋습니다. 비행기 탈 때 안전수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옆 사람보다 나 먼저 쓰라고. 내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게 그겁니다. 이걸 미리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아니면 퇴직 직후에 우리 각자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오전은 각자 어떻게 보낼 건지, 언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언제는 따로 있을 건지, 이걸 미리 정해두는 게 밥 메뉴를 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오전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산책 나간 사이에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좋아하는 라디오를 틉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한두 시간 남짓. 그런데 그 시간이 있고 없고가 하루가 다릅니다. 요즘 남편이 탁구 치고 돌아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구랑 쳤는지, 지거나 이긴 이야기. 저는 들으면서 밥을 차립니다.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리 들립니다. 남편이 자기 세계가 생겼습니다. 탁구 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생기고, 그게 남편한테 활기가 됩니다. 그 활기가 집에 들어옵니다. 오전에 각자 있다가 만나면 서로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게 관계에 필요한 거였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반가움이 생기고, 반가움이 있어야 이야기가 생깁니다. 혜진 씨, 오전에 그 커피 시간 잘 지키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